많은 구독과 많은 좋아요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성형 부작용, 짝짝이, 구축이 오는 경우, 실리프팅 부작용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성형 Q&A. 다음 가슴 성형. 그 배꼽으로도 식염수 가능하다던데 네네네. 이것도 알려주세요. 배꼽으로 식염수가 가능하다는 건 이제 식염수팩을 가지고 이제 배꼽으로 집어넣는 거를 말하는데, 지금 거의 한 두세 군데 병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배꼽 이 주변을 해서 가슴 아래쪽까지 선을 타서 이렇게 튜브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튜브를 집어넣어서 그쪽으로 하는 건데, 붓기나 이런 거는 확실히 좀 적은 편이기는 해요. 그리고 흉터 이런 걱정은 조금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기는 하는데, 이게 방 만들어가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제한점이 없지 않아 있어서 경험 많으신 선생님들한테 하면 큰 문제 없이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가슴 성형 부작용, 이거 진짜 부작용이라는 게 사실 의사랑 환자가 둘 다 보기에도 명백한 부작용이 있고,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부작용이 좀 있어요. 객관적으로는 사실 짝짝이, 예를 들어 높이가 너무 다르다든지 아니면 이제 구축이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두 쪽에 이제 감각 손실이 좀 온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초기에야 뭐 출혈밖에 없지만, 이제 초기 이후 최소 3개월부터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생기는 부작용들은 대부분 구축하고 감각 손실, 모양이나 뭐 이런 사이즈 크고 작고의 문제, 뭐 제 몸에 너무 큰 것 같아, 이거 사실 부작용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처음에 이제 대화나 상담이 좀 잘못돼서 생긴 일이고, 저 좀 더 크게 할 걸 그랬어요, 이것도 부작용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부작용이라고 보기 좀 힘들고, 감각이 좀 돌아오는 거는 한 2년에 걸쳐서 천천히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안심하고 계시는 게 낫고, 구축인 경우가 제일 문제가 좀 되긴 하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어느 정도 교정을 하려면 재수술을 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가슴할 때 유륜으로 해도 성감대가 무뎌지지 않나요? 유륜으로 들어오는 신경은 늑간신경에서부터 이렇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유륜으로 가슴 수술을 할 때는 보통 왼쪽 가슴을 기준으로 5시부터 9시까지 절개를 보통 많이 넣게 돼요. 그래서 그 신경 손상 오는 거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근데 대부분 이제 직후에는 감각이 떨어지는 건 일부, 왜냐면 이제 확 이렇게 보형물을 집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확대를 하다 보면 신경이 약간 당겨져서 감각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일시적으로 있긴 하는데, 영구적으로 절단되거나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떨어질 수는 있어요, 유륜으로 하면. 약간 비대칭이라서 축소 수술을 고민 중입니다 하는데, 현실적인 조언, 제가 사실은 그 윤곽 수술 자체를 아주 강하게 추천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부분적으로 이게 제가 뭐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냐면, 얼굴에 이제 지지층, 그러니까 뼛속에 지지층이 있어요. 이 세로축이 틀어지게 되면 지금 당장은 괜찮은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거기가 힘이 어떻게 받아지게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물론 성형 쪽으로 접근하시는 거는 맞기는 하는데, 이 뼈 자체의 축 자체를 틀어가지고 하는 수술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수술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돌려깎기라는 게 이제 여기 전체도 광대 축소도 하고, 이 턱뼈도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다 전체를 줄이는 걸 돌려깎기라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보면 광대 축소를 해봐야 전혀 얼굴 크기나 이런 데 도움이 되지 않을 만한 구조를 가지신 분들도 좀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솔직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기는 해요. 이를 꽉 깨무는 버릇이 있어서 한쪽 턱 근육이 발달됐다면 그쪽 턱 뼈도 다른 쪽보다 더 커지는 건가요? 네, 그렇죠.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고개 이렇게 많이 숙이고 핸드폰 이렇게 많이 보는 사람, 여기에 뼈 생겼다고, 혹시 인터넷 뉴스 영국인가에서 발표된 뭐 뉴스라고 하던데, 뼈는 액체라고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뼈는 이렇게 잡아당기면 잡아당길수록 그쪽이 자라거든요. 그래서 한쪽 근육이 커지면 그쪽에 뼈가 더 많이 자라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성형 요요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변의 근육이나 연부 조직 때문에 돌아오게 되는 거를 요요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실리프팅 부작용, 녹는 실 안 녹는 실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직후에 한 달 동안은 녹는 실하고 안 녹는 실이 똑같이 그냥, 그러니까 뭐 상관없이 입 벌리는 게 조금 불편해요.
아주 가느다란 매선이라고 부르는 그 실 말고, 왜냐면 그게 실이 붙잡고 있어서 불편한 게 아니라 실을 넣는 과정 중에 붙잖아요. 어차피 수술이라는 과정을 하는 거니까 이게 두꺼워져서 입 벌리는 게 살짝 불편한데 2, 3일 정도 지나서 붓기가 빠지면 전체적으로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시술자의 능력에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실을 너무 표표에 가깝게 넣게 되면 이렇게 여러 층이 돼가지고 울퉁불퉁해 보이는 게 있어요. 2주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울퉁불퉁하게 보이면 실 자체가 너무 표피로 가까이 온 거예요. 실 끝이 좀 만져지거나 그 다음에 돌기가 있는 실들 같은 경우에는 표정 짓거나 뭐 이랬을 때 조금씩 움직이면서 그게 신경 같은 걸 건드려서 뚝뚝뚝 이렇게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좀 통증이 있거나 그런 경우는 좀 있는데, 그거 말고는 특별한 거 보이는 게 별로 없고, 녹는 거는 뭐 그래봤자 1년에서 1년 반, 짧게는 6개월부터 길게는 1년 반이면 다 녹으니까 별로 걱정하실 거 없고, 안 녹는 거라고 하더라도 조금 깊게만 넣으면 여기 앞에 끝에 만져지는 거 좀 있으면 그때 그거야 뭐 끝에 이렇게 좀 잘라내면 되는 거니까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실리프팅 해놓고 나서 안면거상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안면거상 하실 리프팅 해놓고 나서 그냥 그 상태대로 거상을 하면 이게 안 당겨진다고 그래서 실리프팅 안 하신다고 표현하시는 성형외과 선생님들도 계시기는 하는데, 수술하실 때 거상하실 때 이렇게 바로 아래 있잖아요. 그거 그냥 쭉 뽑으면 되거든요. 뭐 나중에 거상 때문에 두려워서 그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긴 하더라고요. 거상하시면서 제거하실 수 있어요.